하게 되었는데요. 감독님과 배우님들 1년 만에 인디스페이스 근데 새로운 공간이 또 되었잖아요. 여기 아마 처음 주비하시는 걸 텐데 입장하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장 부탁드릴게요. 네. 박수를 조금 더 크게 쳐주세요. 네. 팬인까지니까 네. 여기는 네, 인디스페이스가 얼마 전에 바로 이렇게 옆집으로 이사를 해가지고 좀 파란 공간에서 이렇게 빨간 공간으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약간 서울극장 시절을 조금 더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왔는데 1년 만에 그겨울 나는 팀이 이렇게 새로운 극장으로 찾아와 주셨고 여러분들도 오늘 오시면서 극장 오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오늘 정말 빼도 박도 못한 겨울 날씨잖아요. 눈도 살짝 왔었고 아마 이 영화 보시는 내내 겨울을 만끽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먼저 오성호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성호입니다. 네, 돌잔치 소감 어떠십니까? 네. 그 개봉이 이제 작년 11월 30일 날 하고 진짜 1년 만에 이렇게 다시 그 관객분들 만나게 됐는데 너무 감사한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특히 투표가 엄청 치열했다고 해요. 작년 11월에 워낙 화제작들이 많았어가지고 1등을 차지하신 것도 사실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독님. 네. 여기 다 이렇게 투표해주신 분들이고요. 네, 그리고 저는 오늘 영화를 못 봐서 어제 영화를 다시 보고 왔는데 볼 때마다 저를 너무 슬프게 하고 술을 먹게 하는 경아기를 연기한 그 남자 권다은 배우님 또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악을 연기한 권다음입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돌잔치 주인공이 되셨는데 생일자로도 소감도 말씀해 주시죠. 제 생일인가요? 뭐 하여튼 겨울에 이렇게 또 참 겨울마다 한 번씩 만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아마 올해가 마지막이겠죠. 그냥 오늘을 최대한 많이 즐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올해가 마지막이니까 5주년 상영, 10주년 상영도 할 텐데 이렇게 팬분들 앞에 두시고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네, 그런 말씀은 거둬 주십시오. 거두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권소연 배우님도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혜진을 연기하는 권소연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연 배우님은 어떠십니까? 생일잔치 이렇게 관객분들이 열어주셨는데 일단 경화 오빠래. 다음 오빠 말처럼 겨울마다 이 영화를 다시 추억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덕분에 또 이렇게 관객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까지 생겨서 정말 감사드리고 5주년 때 또 뵀으면 좋겠네요. 네. 네, 이 세 분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혹시 이거를 여쭤볼 때마다 사실은 늘 계시긴 하더라고요. 돌잔치 때도 오늘 그 겨울 나들을 처음 보신 분 계시면 손을 한번. 네, 그쵸. 꼭 이렇게 재상영이 필요한 이유기도 합니다. 나는 이 작품을 한 3번 이상 봤다. 네, 3번 이상 보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저는 재작년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그 겨울 나는을 보고 그 이후부터 이 영화를 주변의 사람들한테 정말 좋아한다고 누누이 얘기를 해왔었어요. 근데 약간 그래서 처음 보고 나서 착시인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잖아요. 영화를 너무 좋아하면. 근데 볼 때마다 영화가 조금도 덜 좋아지지가 않더라고요. 아마 이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랑 비슷한 마음으로 생일잔치를 축하하러 와주신 것 같고 이 영화는 여기 계신 세 분이 빚어낸 영화라고 생각을 어제 다시 보면서 다시 한번 했어요. 정말 뜨거운 영화여서 이렇게 차가운 겨울에 이 영화를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좀 기쁘기도 하고 약간 좀 벅차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영화를 만들어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그냥 정말 좋은 영화들이 많이 개봉을 하고 특히 독립영화 챙겨보시는 분들은 이러한 보석들을 발견할 때마다 약간 눈이 아플 정도로 기쁜 순간들이 있겠지만 그 겨울 나는 조금 더 특별하게 느껴졌던 것이 너무 모든 것의 순도가 높았었어요. 가난의 순도도 높았고 사랑의 순도도 높았고 아픔의 순도도 높아서 그 순도에 좀 배일 것 같은 심정들이 되는 순간들이 많았거든요. 그만큼 이 영화를 만드신 분들께서 이 영화를 정말 사력을 다해서 만드셨던 거구나라는 거를 오랜만에 영화를 꺼내보면서 다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스크린 통해서 다시 마주하신 분들도 그런 순간들을 많이 목격하셨을 것 같고요.
지금은 그 이 세 분 다 작년 개봉 때보다 얼굴이 훨씬 좋아지셔가지고 일단 마음이 너무 좋아요. 특히 우리 다음 배우가 들어오기 전에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그런지 얼굴이 되게 각이 좀 살아있고 매번 약간 술톤이었거든요. 약간 뭔가 얼굴이 좀 검붉은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약간 실내 태닝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남성미가 조금 더 생긴 것 같아서 다음 배우님 팬분들은 오늘 저 턱부터 이렇게 이어지는 각 같은 부분들을 잘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권다음 배우 처음 본 이후로 오늘 상태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섹시한 느낌이 아주 강력하게 있어서 아주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감독님한테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사랑을 또 많이 받기도 하셨고 그리고 첫 장편 데뷔작인 만큼 긴장도 많이 하셨던 시간들을 보내셨을 텐데 부산영화제 공개 이후로는 2년이 지났고 작품 만든 지는 더 시간이 지났는데 어쨌든 개봉일이라는 게 감독 배우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날이잖아요. 감독님께 지난 1년간의 시간들에서 그 겨울 나들이 개봉했던 것이 어떤 힘이 되었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이제 그 겨울 나눈을 통해서 이제 저는 그 좋은 인연들 배우들 스태프들을 만났고 아직까지도 그 인연을 이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람들과 이렇게 알고 지낸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되게 저로서는 개인으로서 너무 좋아요. 뭔가 풍족하다고 해야 되나, 뭔가 든든하고 뭐 그렇게 그런 것 같고 또 이제 어쨌거나 저도 첫 독립 장편을 찍으면서 저라는 연출자를 이제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했고 이제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뭐 단편 같은 경우에는 또 뭐 GV를 또 여러 분이서 하는데 장편은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게 첫 경험인 거예요. GV도 처음 해보고 개봉이란 시사회 뭐 그런 것들을 다 처음 해보니까 아무래도 좀 많은 걸 경험해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다 좀 이제 좋은 기억으로 자양분이 되신 거네요. 네. 두 배우님한테도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은 두 배우님 모두 오래 연기를 해오셨고 신인이 아닌데 이 작품을 통해서 재발견했다고 보신 관객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너무 누구 하나 저는 어제 다시 보고 제가 처음에 영화를 봤을 때는 경화기한테 너무 꽂혀가지고 또 성별이 남자다 보니까는 저런 가난한 남자였던 때를 떠올리면서 너무 이입을 많이 했었는데 너무 여러 번 본 상태로 어제 다시 봤을 때는 정말 권서은 배우님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권서은 배우님 얼마나 섬세한 연기를 해서 경학이라는 캐릭터를 또 빛나게 해주었는지 그래서 둘이 가져간 지분이 정말 정확히 반반이구나 이 둘의 영화라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했었는데 그 이후로도 사실은 그 겨울나는 이후로도 두 분은 끊임없이 또 이렇게 연기를 해오셨고 또 앞으로도 보여줄 작품들도 계속 이제 가지고 계신데 아마 이 작품을 통해서 두 분도 관객들로부터도 그렇고 평단으로부터도 많은 칭찬을 받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마 그것들이 연기 생활이라는 좀 지난한 시간들에 좀 힘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다음 배우님 어떠세요? 이 작품을 또 부산국제영화제 올해의 배우상도 수상하셨었잖아요. 뭐 상 이런 것보다도 그냥 저 다른 촬영들 이제 뭐 다른 드라마나 작업들을 하면서 느끼는 게 제가 형한테는 며칠 전에 얘기했었는데 오성호 감독님. 네, 성호 감독님한테 얘기했었는데 현장이 너무 그립더라고요. 그 겨울나는 찍었을 때가 왜냐면 진짜 성호 감독님 그리고 뭐 저 소연이 그리고 나온 배우분들이나 스태프분들이 그냥 진짜 영화를 잘 찍으려고 뭐 이 영화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보다는 잘 찍으려고 바라 그랬거든요. 진짜로 막 엄청 두려워하고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온도가 강렬하게 뜨거운 작품을 만나는 게 내 인생에 진짜 몇 번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해가 지날수록 많이 들어서 저는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뭔가 한 번이라도 이 온도를 겪어봤으니 소연이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기준점을 많이 나에 높여준 되게 소중한 작품이 되지 않을까 오래오래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우리 권소연 배우님은 어떠세요? 저도 독립 장편을 그 겨울 난는으로 처음 해봤는데 촬영할 때는 진짜 다 힘들게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그렇게 찍었던 영화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솔직히 힘들었던 기억도 있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서 제가 그 겨울 나는 이후로 독립 장편을
세 편을 더 찍었는데 그때마다 드는 생각은 그 겨울 나는이 저의 기준이 되어 있더라고요. 연기하는 법이나 또 사람을 대하는 법, 뭐 배우들과의 소통, 뭐 여러 가지들이 다 그 겨울 나는 때 그런 추억과 힘듦과 그런 아픔과 그 우리만의 그 시간들이 나한테 되게 좋은 자양분이 됐구나라는 생각에 항상, 그래서 저도 성호 감독님한테 전 연기할 때 감독님이 제 연기를 보면 어떨까라는 기준으로 연기를 하게 된다 요즘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만큼 저한테는 그 겨울 나는은 진짜 딱 기준점이 된 영화인 것 같아요. 두 배우님의 어떤 현장에든 오성호의 홀령이 따라붙어서 지켜보고 있는. 근데 아마 감독님도 앞으로 작업할 때 두 배우님이 그렇지 않을까요? 두 배우님한테 저희는 못 느꼈지만 현장에서 두 배우의 연기를 보면서 감동받은 순간들이 그 추운 날에 모니터 앞에서 있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떠오르는 순간들이 있으세요? 일단은 두 배우만큼 이제 저의 말을 경청해주고 이제 같이 고민해주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배우는 앞으로 없지 않을까 싶고요. 뭐 어느 정도였냐면은 뭐 준비 기간에 뭐 열심히 해줬던 거는 당연한 거지만은 저희는 또 촬영할 때 매일 그 콜타임보다 일찍 만나서 그날 찍을 분량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근데 보통 촬영할 때 이제 콜타임보다 빨리 모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시간이 텀이 짧아서 되게 휴식할 시간도 부족하고 잠도 더 자야 되는데 그 거의 매 회차마다 좀 빨리 나와서 같이 고민해주고 촬영 끝나서도 같이 얘기 나누고 휴차 때는 통화로 얘기도 거의 뭐 한두 시간씩 통화하고 뭐 아무튼 그런 되게 연구를 되게 같이 머리를 맞대고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꿀타임 덕에 캐릭터의 피폐함이 더 잘 부각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독님 치밀한 복선이 아니었을까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근데 이 영화에 떠올려 보면은 사실 처음에 영화 보기 전에는 조금 흐린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설명이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또 독립영화고 또 가난하고 또 힘들어 또 사랑을 하는데 또 찢어지게 가난한 연인이야? 아 이것은 정말 클리셰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영화를 보기 전에 그냥 설명만 봤을 때 그때 약간 아닐 거야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오성호 감독님이란 이름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오성호 감독의 눈물이라는 단편 보신 분들도 많으실 테고 그 영화 아직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저 그 영화 보면서 진짜 그 짧은 시간 안에 되게 큰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이 사람은 정말 사랑을 많이 했거나 사랑을 한 번도 안 했는데 하루 종일 사랑만 생각하는 사람이거나 라고 생각을 했을 정도로 진짜 절절 끓는 멜로 한 번도 뭐 독립 뭐 상업 다 떠나서 이런 정도까지 사랑에 대해서 순도 높은 이야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대단한 단편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 감독님의 장편은 다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보고 나서 영화 시작하고부터는 이 배우님들이 그 기시감 같은 걱정들을 지워주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남았던 감정은 우리가 클리셰라고 생각했던 거를 진짜 정면으로 완전히 몸으로 부딪혀서 돌파해내면은 그 벽이 깨지는구나 였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그 수많은 좋은 영화들 중에서도 진짜 좋아하는 이유인 것 같거든요. 감독님은 뭐 본인의 작품에 대해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좀 쑥스러울 수도 있겠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또 생일잔치니까는 본인 영화의 어떤 점을 칭찬해주고 싶으신가요? 일단 전 대표님 말씀한 게 되게 공감이 가는 게 저라는 사람이 이제 좀 상투적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시나리오를 쓸 때 단편도 그렇고 그 겨울 나는도 그렇고 쓰고 나서 이 상투적인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왜냐면 어쨌거나 저는 저의 최선이니까 물론 앞으로는 뭐 더 상투적이지 않은 새로운 이야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이게 내 한계다라는 어떤 판단을 저는 하고 있었고 이거를 극복하려면 결국은 이제 뻔한 것 안에서 이제 나름대로는 깊이 파고 내려가야겠다. 그거는 이제 배우의 연기, 캐릭터 디테일이지 않을까. 물론 이제 보신 분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평가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대로는 이제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두 배우님은 어떤 거를 좀 자랑하고 싶으세요? 아직도 못 본 분들이 많을 거잖아요, 세상에는. 소연 배우님 만약에 이 영화를 자랑하면서 소개한다면 이것만은 꼭 봐줬으면 하고 생각하는 지점 어떤 거세요? 저는 우리 영화의 가장 큰 장점은 정말 하이퍼 리얼리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한번 해봤거나 아니면은 뭐 짝사랑이던 어떠한 관계를 맺었다면 이 영화는 분명 보시는 분들한테 메시지를 무언가는 남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저도 볼 때마다
저 영화가 참 좋거든요. 그때 다른 것들이 많이 느껴져서 그래서 그런 지점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혜진이 칭찬도 한번 해주시죠. 혜진이 칭찬. 혜진이 칭찬. 최선을 다한 우리 혜진이여서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혜진이를 생각하면. 진짜 애를 많이 썼죠. 다음 배우님은 어떤 점을 자랑하고 싶습니까? 미래의 관객들에게. 제가 처음에 이제 영화 꿈을 꿨을 시절이 이제 2000년대 이제 뭐 초중반 영화들을 보면서 되게 뜨거운 영화들이 전 되게 많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약간 상투적이고 투박할 수 있는데 그냥 진심으로 그냥 때려버리는 영화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그런 배우님들도 되게 많았었고 그런 연기들을 사랑했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요즘에 그냥 뭔가 관객으로서 이제 제가 하지 않는 다른 작품들을 보거나 혹은 제가 참여하는 드라마나 다른 작품들을 할 때 느끼는 게 이제 별로 뜨거운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예, 별로 선호하지 않는 것 같고, 감독님들도 약간 전 요즘에 이상하게 그 말이 너무 스타일리시라는 말이 너무 싫고 혹은 뭐 그리고 자극적이고 약간 그런 면들의 작품들이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영화를 보시면 아마 예전에 그 뜨거웠던 영화들의 향수를 아마 조금은 맡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약간 최고급 뚝배기 같은 영화? 장인의 손길로 만들어져서 결코 식지 않는 그런 뜨거움을 가지고 있는 영화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겨울 나는이란 제목을 처음에 들었을 때는 저는 정말 그 겨울 IM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제 영화 타이틀이 뜨는데 그 겨울에 나는 이야기구나. 한 겨울을 내가 겨울나기를 하는 이야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독님한테 제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었어요. 오늘 오면서 어떻게 제목을 짓게 되셨는지도. 일단 이제 나는 이 IM 맞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영어 제목 때문에 이제 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스로 마이 미드윈터 이렇게 돼 있는데 제목은 그냥 무심코 나온 제목이에요. 사실 이게 반대가 많은 제목이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사실 그걸 좀 체감하고 있는 게 자꾸 그 겨울 나는 제목을 헷갈려하는 분이 아직도 많아요. 뭐라고 제 헷갈리세요? 그의 겨울 뭐 맞아. 그 겨울에 나는 뭐 이러면서 그 여름 나는 근데 이제 영화의 제목이 아직도 헷갈리시는 것 같아서 제목을 잘못 지었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은 그냥 무심히 그냥 시나리오를 쓰면서 툭 나오는 제목입니다. 한 번도 가지에서 바뀐 적은 없는 제목이네요. 네, 더 좋은 게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네, 그 중의적인 게 좋더라고요. 저는 그 겨울에 나는 그 겨울 나는 겨울나기의 이야기라는 게 너무 좋고, 그 나는이라는 게 경악과 혜진 시점에서 보면 조금씩 다르긴 하거든요. 그리고 처음에는 계절에 대한 이야기라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시기에 대한 이야기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 아마도 어떤 관문을 좀 막혀버린 것 같은 관문을 통과하는 사람들한테는 모든 계절이 좀 겨울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서 단순히 물리적인 계절인 겨울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니구나. 감독님도 이 영화 속의 인물들도 어떤 시기를 정말 힘겹게 통과하고 지나가는 이야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더 마음이 아리게 되는 그런 작품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감독님 혹시 영화 개봉하고 나서 관객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들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좀 기억에 남는 관객들의 이야기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그 연출자로서는 경악이의 이야기, 혜진이의 이야기를 이렇게 따라가면서 결국 끝에 가서는 이제 울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가장 잘 됐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편집하는 과정에서 보시면서 우신 적 있으세요? 저는 한 번도 운 적은 없고, 오히려 촬영 때는 웃었어요. 웃었죠. 네. 무서운데요? 이런 영화 찍으면서 그 추운데 혼자 웃고 있다니? 경악이가 공장에서 우는 장면을 보고 그날따라 많이 웃었어요. 기분이 좋아서. 네, 너무 잘 울어줘서. 깔깔깔. 진짜로? 네. 약간 소시오패스. 근데 아마 감독 입장에서는 너무 흐뭇해서 입에서 막 소리가 터져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두 배우님 혹시 본인 영화 보면서 운 적 있으세요? 있어요? 저는 그 겨울 나는 보면서
울었어요. 몇 번 어떤 장면에서? 아 근데 이게 볼 때마다 좀 다르게 터지거든요. 어쩔 때는 그냥 저의 연기에 그때 상황이 생각나서 좀 슬플 때도 있고, 또 오랜만에 보면 좀 감정이 좀 그래도 사그라들고 나서 또 영화를 보니까 또 다른 인물들한테 터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경화기에 눈물 나는 씬에 저는 눈물이 많이 안 났거든요. 이게 혜진이로 생각해서 좀 더 그랬었나 봐요. 근데 오랜만에 봤을 때는 툭 터지더라고요. 그때. 네. 그래서 이게 또 시간이 주는 영화의 다른 매력들이 있구나라고 또 느꼈어요. 이제 살짝 혜진한테 좀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이어서 네, 경악이 맞아요. 좀 경악으로 보일 수 있는 네, 나의 경악이 아니라 그냥 맞아요. 그냥 경악이로. 이제 이별을 했네요. 제대로. 그런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이런 남자 만나지 마요, 여러분. 이런 남자 좋지 않습니다. 네. 겨울에 오토바이 타는 남자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네. 경악이는 언제 울었어요? 저는 진짜 성호 형이랑 비슷하게 좀 많이 웃었거든요. 그러니까 울 때 그러니까 그게 생각이 나고 저도 되게 성호 형이랑 조금 비슷한 면이 뭔가 최대한 나 이거 그대로 뭔가 잡혔을 때 기분이 되게 좋아하는 편인 것 같은데 저희가 그때 우는 컷 찍을 때 제가 울음이 서서히 그치는 것도 잡혔었어요. 그러니까 한참 울다가 진짜 뻘쭘해지는 순간 있잖아요. 다 울어가지고 이제 이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을 보면서 그냥 울음이 그냥 멈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 장면이 자꾸 생각나가지고 영화에는 없었지만 그냥 그리고 이 영화는 진짜 너무 치열해서 그런가 전 볼 때마다 막 슬프다라기보다 너무 다행이다. 찍어서 다행이고 영화제에서 그래도 우리가 뭐 나와서 다행이고 개봉까지 해서 다행이고 정말 진짜 우리가 겨울을 통과해서 잘 만들었고 이게 참 오래 기억에 남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막 운 적은 전 아직도 이게 객관적으로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냥 이상하네. 약간 감독님이랑 다음 배우님 좀 티 같죠? 좀 티 같은데? 티죠, 둘 다. 네. 다음 배우 티죠? 근데 저 ENTP. 소연 배우 F죠? 저 F예요. 그러니까. INFJ. 이 감상이 너무 티적 감상이에요. 지금 둘 다. 뭔지 알겠네요. 저는 저 극심한 F라서 저 노트만 만져도 울어요. 다 경악이가. 그 노트 있는 데까지만 알잖아요.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올지. 그래서 노트 속으로 혼자 얘기하고 있다가 근데 그때부터 울기도 전에 먼저 울어버리게 되는. 저는 그렇게 우는 것보다 노트 앞에 서 있는 경악이한테 많은 걸 늘 봤거든요. 이게 정말 이 사람의 마음을 좀 알겠다 싶은 게 그 노트 앞에서 바로 짚지 못하고 집어서 나가지 못하고 좀 이렇게 멈춰 있는 순간에 뭔가 마음을 완전히 건드리는 부분이 있어서 울게 되고 또 혜진이 코트만 입어도 좀 눈물이 나려고요. 그러니까 그 코트를 입는다는 게 경화기의 그 이상한 솜털 나오는 패딩이랑 또 대비가 되면서 그래서 되게 아무렇지 않은 장치들이거든요. 영화 속의 의상이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보셨던 식탁의 음식들 같은 경우에도 진짜 하이퍼 리얼리즘이라고 소연 배우님이 하신 것들이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영화 속에 있는 거라고 생각이 좀 안 드는 부분들이 많아요. 정말 저렇게 밥을 먹고 그리고 저렇게 옷을 입고 저렇게 산다는 느낌을 너무 받게 되고 그리고 영화에 대해서 세 분이랑은 또 얘기를 작년에도 많이 나눴었는데 사실 제가 이 영화를 좋아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정말 되게 대놓고 처음에 배드신이 나와서였기도 하거든요. 너무 솔직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한동안 몇 년간 이렇게 독립 영화들에서 연인들의 사랑을 묘사하면서 정말 육체적인 사랑에 대해서 표현하는 영화를 제가 잘 못 본 것 같은데 이 영화에서 너무 가감없이 이 두 명의 연인이 좀 여러 면으로 얽혀있는 떨어지기 힘든 사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들이 너무 강렬하게 좋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감독님 그 장면이 뭐 수위가 높다거나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좀 염려가 되는 장면이긴 하잖아요. 시나리오 쓸 때도 좀 고민하셨을 것 같고 어떠세요? 일단 이제 그 겨울나는의 이야기가 사실은 두 사람이 뭐 데이트를 하거나 뭐 행복했던 때가 없고 시작하자마자 추락을 하기 때문에 점점 추락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두 사람이 이제 시작점에서 사랑하는 연인이고 진짜 연인입니다를 보여주고 싶어서 배드씨를 좀 빨리 보여줬습니다. 그 시나리오 아예 처음부터 있었던 거네요. 그러면 네네. 둘이
근데 두 배우들은 늘 전사에 대해서 인물의 전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니까 어떻게 만났을까 이런 얘기 두 분이 서로 나눈 적은 없으세요? 경학이랑 혜진이? 같이 공무원을 준비했어서 저희 공무원 같은 꿈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살 수도 있었고 통했던 부분도 많았다고 생각하면서 촬영했었던 것 같아요. 그 공간 말고 그래도 딱 연인이 됐을 때는 뭔가 둘이 어떤 부분에 끌리거나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쵸. 했었는데 영화상에서랑 비슷한 부분을 어쨌든 저희가 시나리오에서 찾았어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했던 게 그냥 저희 개인사를 되게 많이 나눴었는데 그 개인사들 중에서 혜진이나 경학 같은 비슷한 면들을 저는 최대한 캐치하려고 했었고, 제가 느끼기에 소연 배우는 되게 저보다 어른스러운 면이 원래도 강하더라고요. 보통 그리고 여자분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철이 없는 거 아닌가? 자, 어쨌든. 그래서 그런 면들을 저는 바라보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고, 그렇게 상상을 했던 게 이제 경학이한테는 엄마의 부재가 되게 클 것 같아서, 제가 듣기로는 여자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엄마 같은 여자친구를 바라는 남자친구들을 되게 싫어한다고 알고 있어요. 심지어 그런 생각까지 하고 절대 만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만큼 얘는 그런 애였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혜진이는 또 뭔가 그런 또 남자를 챙겨주는, 참 만나면 안 되는 남자애를 이렇게 챙겨주는 그런 게 처음부터 시작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아마 그런 면들 때문에. 맞아요. 저도 경학이를 보면 그 딱 노래방 씬에서의 경학이 웃는 모습이 가장 경학이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런 모습 때문에 경학이를 좋아했겠구나, 사랑했겠구나. 어떻게 보면 혜진이는 그렇게 막 집안이 막 어렵거나 막 돈이 궁핍하거나 그냥 보통의 그런 사람인데, 경학이한테 끌렸던 건 순수하고 나를 좋아해줬고 그렇게 아이 같은 모습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방 씬이 너무 슬펐고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진짜 농담으로 만나지 말라고 하지만 둘이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그 경학이랑 혜진이 자체도 잘 어울리고 이 두 배우님도 너무 잘 어울려요. 영화 속에서. 그냥 만날 수밖에 없는 커플이었구나, 만날 수밖에 없는 배우들의 합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진짜 이 둘의 연기가 무르익었던 어떤 씬들에서는 이 두 배우 사이에 진짜 틈이 없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완전히 밀착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감독님도 아마 두 배우님 캐스팅하고서 여러 차례 현장에서 이거다, 신난다 이런 순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배우님이 나오는 씬이 90% 이상이더라고요, 거의. 그래서 감독님 현장에서 두 분 보면서 언제가 가장 뿌듯하셨는지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은 두 배우가 저와 같이 고민을 함께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주고 이제 같은 편이라는 기분이 들 때 두 배우랑 같이 하게 된 게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뭐 이제 현장에서 모니터를 보면서 연기를 보면서도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어떤 디렉션을 내리더라도 그게 하나하나가 다 먹혀 들어가니까 같이 이제 얘기한 것들을 점점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저는 두 배우를 너무 잘 만난 것 같습니다. 혹시 마지막 촬영이 어떤 씬이었어요? 그거 아니에요? 혜진이 내려오는 크리스마스. 네. 경학이랑 혜진이랑 싸우고 이제 경학이가 나갔는데 그 혜진이가 골목을 돌아다니면서 돌아다니는. 경학이를 경황이 찾아다니는 찾아다니는 그 장면이 찢어가지고 나갔어요. 네. 맨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면 컷하고 나서 그때 공기는 어땠나요? 마지막 촬영 이후에. 진짜 실제 공개가 그때는 그 대사 없이 내려오는 장면이었는데 그 장면을 제가 테이크를 되게 많이 갔어요. 근데 그게 이제 포커스에 그거였거든요. 내려올 때마다 맞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맞았어서, 그래서 오케이 하고의 분위기는 막 끝났다가 아니라 조금은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날 소연 배우가 오케이 좀 시원하게 한번 마지막이니까 해달라고. 맞아요. 제가 항상 오케이를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해버려서. 예. 맞아요. 그래서 한 번만 오케이를 시원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평소에 오케이 어떻게 하시길래? 그냥 혼자 그냥 나긋나긋하게. 한번 해보실래요? 그냥 오케이 이렇게. 누가 들어도 오케이 아닌 것 같은 오케이. 오케이가 없이 컷이 소리가 안 들리는데 옆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격 급해갖고
모니터에서 이미 뛰쳐나와서 연기가 다 아직 안 끝났는데 옆에 있을 때도 있고. 그래서 오케이 사인 더 들어본 기억이 없네. 뭔가 작은 소리로도 들어본 기억이 없는 느낌인데. 옆에 와서 있으면 무섭지 않아요? 갑자기 감독이 옆에 와 있으면? 깜짝 놀랐어요. 근데 뭐 적응 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첫 촬영 장면은 어떤 장면이었나요? 그거 아니야. 그거 집에서 짐 가지고 내려오는 네, 거. 그거는 통편집이 됐고 이제 영화에서는 그 집에서 밥 먹는 장면인가. 아니야. 영화상 첫 장면, 우리의 첫 회차는 삭제된 장면인데 계단에서 싸우는 거. 계단에서 싸우면서 내려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연인 간의 투닥거리는 싸움이 원래 영화의 시작이었었는데 근데 싸우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삭제된 게 낫네요. 너무 싸우네 진짜.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추락하는 연인들도 시작한 영화인데 감독님 마음속에 머릿속에는 이 연인들을 훨씬 전부터 그려놓으셨을 거고 이들이 행복했던 순간에 대한 사상들도 많이 하신 다음에 시작점은 여기를 결정하신 거잖아요. 머릿속에 있었던 것 중에 가장 행복했던 경험과 혜진은 언제였어요? 일단 이제 혜진이가 지금 영화에서는 이제 그 공사를 취업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 전에는 이제 경화기와 같이 노량진에서 이제 경화기는 이제 경찰 시험 9급, 혜진이는 7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고 이제 제가 설정한 거는 이제 영어 수업에서 만나서 둘이 학원에서 이제 꽁냥꽁냥 데이트를 했었다라는 과거가 있었거든요. 그때 가장 좋았지 않았을까. 지금 제일 행복해 보이세요. 너무 만면의 미소를 가득 담고서 그런 장면 상상만 해도 좋기는 합니다. 그래서 촬영도 했었어요. 그 엔딩. 엔딩. 그 네. 장면도 찍었습니다. 네. 엔딩으로 이제 가장 좋았을 때를 찍었는데 너무 클래시해 같아서 그냥 덜어냈습니다. 그 아예 데이터도 지금 안 갖고 계신 거예요? 가지고 그러면 5주년 상영 때 한번 틀어주실 수 네, 없으세요? 알겠습니다. 네, 또 5주년, 여러분 5주년 상영 때 오시면은 네. 노량진 컵밥 먹으면서 꽁냥거리는 네, 건가요? 컵밥 공양도 있고 학원에서 이제 몰래 끌고 가서 이제 옥상에서 이제 둘이 키스를 하는 학원 옥상에서. 오늘 5주년 때 꼭 틀어야겠는데요. 네. 5주년 때 우리 그 뭐 극장 출식되는 극장이 있으면 컵밥 먹으면서 봐도 너무 좋을 것 같네요. 네. 어쨌든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나누니까는 몇 년 전으로 또 돌아가는 것 같아서 세 분의 얼굴에도 그때 추억들을 감지하는 눈빛들이 보여서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는 또 궁금한 것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질문이나 아니면 이렇게 돌잔치 축하 소감 아니면은 멘트들 해주실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스태프분들께서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신가요? 네. 다들 네, 가운데 노란 옷 입으신 분 먼저 드리고 아래쪽 드릴게요. 예, 영화를 여러 차례 본 것 같은데 지난번에 작년 말이랑 올 초에 봤을 때는 생각이 안 났었는데 오늘 보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이제 경악의 어머니가 이제 빚을 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18개월에 2천만 원 정도라서 월 100 얼마 6개월 동안 600만 원 정도를 600 몇십만 원 정도를 마련했으면은 좀 시험도 엄마에게 봤을 거고 합격할 수도 있을 건데 그게 안 돼서 이제 경악의 삶의 어떤 행로도 바뀌고 커플에 이제 잘 될 수 있었던 커플의 삶에도 약간 큰 변화가 온 것 같은데 혹시 경악이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고 18개월 내에 어머니가 나타났을 확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혹시 허무맹랑한 생각일까요? 예, 그 엄마가 찾아올 거라는 생각은 한 적 없었고 그 시나리오 수정 과정에서 경화기가 이제 엄마가 이제 강원도 영월에서 이제 그 작은 술집을 하고 있는데 거기로 찾아가서 엄마한테 엄마 왜 나한테 이런 빚을 남겼고 엄마 왜 그러느냐 이렇게 따지는 장면이 들어갔다가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 정도는 있었는데 엄마가 찾아온다는 생각은 못 해봤습니다. 네, 아래쪽에 손 들어줄 분께도 마이크 전달 드릴게요. 네, 손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네. 저 재미나는 상상이 하나 들었던 장면이 있었어요. 그 노래방 장면에서 커플만 부르고서 씬이 끝나잖아요. 그 장면에서 이제 경악이 혜진의 화를 풀어주는 게 아니라 혜진이 경악의 화를 풀어주는 거란 말이죠. 커플 끝나고 나서
이제 이름이 뭐예요라는 곡절을 하나 불러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이 들었었어요. 혹시 그걸 캐치를 하셨는데 이제 상황이 안 돼서 그냥 커플만 하고 넘기신 건지에 대해서 답변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너무 영화를 벗어나서 네, 소연이가 보일까봐. 이름이 뭐예요를 벨소리로 썼었어. 벨소리 썼었잖아요. 아 그랬었나? 대박이 벨소리 넣을까 하다가 넣을까 하다가. 이것도 그래서 좀 너무 좀 맞아. 영화를 벗어난 것처럼 보일까봐. 그래도 염두에 두시고 있던 때는 있었네요. 그랬네. 벨소리 맞아. 내가 한 건 아닌데 누군가가. 그럼 다음 배우님 소연 배우님의 노래 중에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뭐죠? 소연이요? 네. 노래요? 소연 배우님이 알아? 세계를 호령하던 뮤지션이던 시절 가장 좋아하던 노래. 고를 게 너무 많아서 잠시만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뮤직으로 처음 봤거든요. 소연을. 제가 군인일 때 이등병일 때 막 춤추고 있는 얘를 감히 함부로 얘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요. 그 완전 막내였죠. 되게 앳되고 동글동글한 느낌의 그쵸. 저는 그래서 뮤직이 제일 강렬했어요. 이등병이라서 강렬하게 아주. 네. 그럼 실제로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 좀 신기할 수도 있었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뭐 소연한테 많이 얘기했었는데 처음 만났을 때도 와 아이돌 뭐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 저는 배우로서 느낌이 훨씬 강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과거의 기억들보다는 그리고 저희가 제 기억에 우리가 신발이 똑같은 걸 신고 처음 만났었어요. 반스 올드스쿨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둘 다 이런 걸 신고 있어서 그래서 뭐 아이돌 뭐 출신이시다 막 이런 거보다는 빨리 이 사람이랑 친해져야겠다 그냥 빨리 친해져서 동질감을 최대한 찾고 빨리 오랜 연애를 한 사이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 오히려 제가 되게 노파심이 되게 심했거든요. 왜냐면은 선입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소연이가 연기한 걸 본 적도 없었고 그리고 뭐 아이돌 출신 배우라는 뭐 사회적으로 만들어낸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노파심이 되게 강했었는데 저희가 진짜 개인적으로 만나서 연습 엄청 많이 했거든요. 시간 엄청 내면서 그래서 진짜 이 사람 배우가 더 잘 어울린다. 아이돌로서 이미 뭐 적적을 찍었지만 제가 이등병 시절에 이미 그런 생각. 군대 얘기 그만해요. 미안합니다. 한조 씨처럼 왜 이래? 아니 오랜만에 이런 거 하니까 또 되게 군대 얘기 몇 번 하는 거야. 죄송해요. 네, 근데 정말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게 저도 정말 소연 배우님 가수 시절의 노래들 정말 좋아해서 지금도 막 듣고 저는 거울아 정말 좋아하는데 전 거울아 허랑 진짜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데 처음 영화 봤을 때 그렇게 좋아하던 아이돌 멤버인데도 영화 끝날 때까지 누군지 몰랐어요. 그 얘기 아마 드렸던 것 같은데 예전에도 진짜 그리고 나서 드라마에도 이후에 나오셨는데 이미 얼굴을 실제로도 봤던 사람들 또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얼굴을 구분을 잘 못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만큼 얼굴이 달라지더라고요. 다음 배우님 좀 반대로 늘 권다함인지 알겠거든요. 맞아 저는 한번 DP2에서도 아우 이러면서 막 왜 저러고 있어 막 이랬었는데 근데 소연 배우님 늘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정말 다음 배우님 말씀처럼 배우의 얼굴이 되게 여러 각도로 있는 얼굴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염색만 조금만 해도 모르겠어요. 너무 신기해요. 감사합니다. 네. 소연 배우님은 다음 배우님 첫인상 어떠셨어요? 첫인상은 되게 세다 였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저는 좀 눈치도 되게 많이 보고 막 이렇게 사람의 상태를 되게 많이 살피고 내 의견을 얘기할 때 되게 조심스럽고 이 말을 해도 되나 이렇게 되게 이런 돌다리들이 되게 많은 사람인데 오빠를 처음에 만났을 때는 뭔가 의사가 분명하고 생각이 분명하고 이런 부분이 되게 와, 이 사람 되게 세다 이렇게 느꼈는데 이걸 이제 영화를 촬영하고 또 사람을 또 오래 알게 되다 보니까 되게 분명하고 솔직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에 이게 센 게 아니라 솔직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세다 말고 티다. 그게 그때는 MBTI가 없어서 몰랐는데 티다가 맞는 것 같아요. 티다.
네, 또 다른 이야기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네, 이쪽에 먼저 드리고 이쪽도 드릴게요. 네. 우선 저는 오늘 이 영화를 처음 봤고요. 일단 좋은 영화 만들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그 인터넷으로만 찾아봤을 때는 로맨스라고 돼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만 보고 왔는데 영화를 다 보고 나니까 단순히 로맨스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사람이 살면서 느낄 수밖에 없는 고독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뭐 자식 이름으로 은행에서 돈 2천만 원 빌려놓고 갚지도 않은 어머니한테 의지할 수도 없고, 그리고 막노동하면서 몸 다친 아버지한테 의지할 수도 없고, 그리고 애인과도 헤어지고, 그리고 오토바이 빌린 친구하고도 사이가 틀어지고, 그리고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과도 계속 충돌이 생기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한데 뭉쳐져서 맨 마지막에 터지는 경악의 눈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감독님이나 두 분 배우분들도 살면서 그런 순간이 있으셨는지, 혹시 있으셨다면 어떤 방식으로 지나가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마음 아프게 그러세요. 마음이 아프다. 네, 감독님 혹시 어떻게 지나가셨는지 얘기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저는 근데 지금도 지나가고 있는 중이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물론 이제 뭐 다 다른 경험이지만 그래도 힘든 경험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거치다 보면서 어느 정도는 좀 매뉴얼도 생기고 사야도 좀 돼서 내성도 생기고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는데, 여전히 저도 좀 힘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저 북악산 밑에 사는데 등산도 요즘에 거의 매일 가고 예, 막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그때그때 고비를 넘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배우님 어떠십니까?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1년에 진짜 계절 돌아오는 것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는 것 같아요. 1년 안에 인생에 뭔가 진짜 마음이 너무 힘들 때도 있고, 갑자기 잠깐 따뜻해질 때도 있고, 진짜 짧잖아요. 그거 되게 따뜻한 게. 그래서 매년 거의 겪다 보니까 매년 조금씩 다른 방법들을 선택했는데, 이번 연도에 제가 많이 선택한 건, 제가 좀 욕심이 원래 너무 많은 사람이라, 그리고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해서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서 한번 진지하게 연기를 그만두는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그냥 그러니까 뭔가 어쨌든 이 일이 저한테 너무 큰 행복을 주기도 하지만 가끔씩은 진짜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나 불안감을 주는 순간들도 있어서, 근데 제가 한 번도 이거를 놓으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안 해봤었는데, 이번에 그냥 제주도에 갈 일이 있어서 갔다 오면서 잠깐 연기를 그만뒀다 상상을 해보고 일주일을 지내보자, 그렇게 한번 가짜지만 멀어져 봤거든요. 그냥 잠깐 훌훌 털어버리듯이. 그랬더니 나름 이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은 그냥 막 연극 치료 이런 것처럼 나 혼자 상황극을 하듯이 잠깐 나 안 해, 몰라 어떻게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며칠 지내보는 것도 오히려 새로운 생각들이 좀 들어오게 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저는 오토바이 타는 거 좋아하는데 추천은 못 드리지만 오토바이 타는 남자 만나면 안 돼요? 저 두 대가. 소연 배우님은 어떠십니까? 저는 뭔가 제 인생에 딱 변곡점이다라고 할 수 있는 시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때가 2016년 전 11월이었거든요. 그때 뭔가 내 맘대로 되는 것도 없고,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선택도 없고, 뭔가 그럴 때 되게 말도 안 통하고 먼 나라를 갑자기 떠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혼자 여행을 태어나서 처음 해봤는데, 그때 이제 되게 모르던 저를 되게 많이 발견한 거예요. 나는 생각보다 되게 드라이한 사람이구나, 뭔가 되게 멋있는 걸 봐도 무덤덤한 사람이구나 이러면서 몰랐던 나를 알게 되다가, 그 여행의 끝자락에 그냥 그때 살던 집에 욕조가 없어서 그냥 욕조에서 반신욕이나 하고 가야지 하고 딱 담가서 저도 모르게 고생했다 소연아 한마디를 했는데, 제가 터진 거예요. 거기서 막 혼자 울면서 막 저한테 처음으로 칭찬이란 걸 좀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막 얘기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나한테 칭찬을 한 번도 안 해줬구나,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내 편이 없을 수도 있는데 나라도 내 편이 되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딱 들면서 그때부터는 한국 돌아와서 뭐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었는데 내가 그래 나라도 내 편이 되어줘야지 하는 딱 그 순간이 있어서 그 힘으로 지금까지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매년 11월이 되게 소연 배우님 중요하네요. 맞아요. 또 그 겨울도 11월에 또 그러니까요. 개봉했고 네. 그런 경험들이 이제 막 연기를 하거나 그럴 때 이제 버티게 해주는 힘이 딱 되는 것 같아요. 세 분 말씀 듣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것 같은데 공통점이 있네요. 되게 건강하고 단단하고 자기 기준이 높은 사람들. 아마 그래서 이런 영화를 세 분이서 만들게 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세 분 말씀 안에 관객분이 궁금해하신 것들에 대한 좀 제너러스한 답도 있는 것 같아요. 그만두겠다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매일매일의 어떤 순간들에 감독님처럼 고비들이 자주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소연 배우님 이야기처럼 어느 순간에 확 왔을 때 그냥 나랑 대화를 제대로 해보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저도 세 분 이야기를 되게 잘 기억하게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이쪽에 손 들어주실 분께 마이크 드릴게요. 일단 그 추운 겨울이랑 잘 어울리는 영화 너무 보기 좋았고요. 저 지금 대학교 1학년인데 영화 되게 좋아해서 학교에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단편 영화도 찍고 그러고 있는데 캐릭터 설정이 가장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근데 감독님께서 그 배달 기사들 중에 영민이라는 사람의 죽음으로 장치를 설정하셨던데 왜 굳이 그 영민으로 설정하셨는지 제일 궁금해서 질문 드려봤습니다. 예, 저는 이제 영민이 시나리오 쓸 때는 영민이를 경악이 2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이제 영민이도 원래는 경악이 같았던 때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경악이는 이제 시나리오가 점점 진행이 되면서 점점 영민이처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캐릭터를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민이의 죽음으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경악이가 죽은 거랑 같다. 경악이가 죽었을지도 모르고 또 경악이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내면이 많이 황폐해졌는데 그런 경악이가 죽은 것과 같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썼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김신비 배우도 정말 이 영화 속에서 아주 인상적인 얼굴을 보여주죠. 원래는 실제로는 정말 귀여운 기공자 같은 사람인데 영화 속에서 갓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 같은 얼굴을 하고서 정말 매력적인 연기를 보여주는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시간이 마무리를 해야 될 때가 돼가지고 마지막 한 분, 5분 더 쓸 수 있어요. 한두 분 정도 더 질문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일 앞쪽에 마이크 드릴게요. 그래서 너무 좋은 질문,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저는 조금 엉뚱한 질문이긴 한데 제가 지브리를 영화를 보면서 음악 관련된 이야기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음악 보니까 강하솔 배우님이셔서 그 강하솔 배우님을 음악 감독으로 선택하신 이유도 궁금했고 제가 궁금했던 건 1년 전에 경악이의 미래에 대해서 다음 배우님한테 여쭤봤을 때 매우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던 답변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1년이 지난 지금 현재 경악이의 미래는 어떨지 생각이 좀 바뀌셨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혜진이의 미래도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이 영화는 항상 볼 때마다 제가 이입하는 배역들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경악이의 고립과 영민이의 죽음이 너무 안타까웠었고 혜진이의 상황들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었거든요. 그래서 볼 때마다 항상 새로운 느낌을 주는 영화여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럼 음악 얘기 먼저 해주시죠. 예, 예전에 제가 4년 전인가 단편 영화 예심을 본 적이 있었는데 어떤 단편 영화의 엔딩곡이 강하솔 음악 감독님의 살아오름이라는 곡, 그러니까 지금 엔딩에 쓰인 곡이거든요. 약간 편곡은 했지만 그때 그 단편 영화를 보고 그 음악이 너무 좋아서 강하솔의 살아오름을 무조건 다음 영화에 써야겠다 음악으로 해서 그 음악을 들으면서 시나리오를 썼고 이제 그 음악 때문에 음악 감독님한테 부탁해서 같이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네, 살아오름은 또 저희도 계속 같이 들어서 네 그렇습니다. 아마 강하솔 그 뮤지션님의 신보가 12월 1일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는 궁금한 분들은
찾아서 들으시면 좋을 거고 이번에 되게 재미있는 작업을 하셨더라고요. 시인들이랑 같이 책을 또 만드셔가지고 음악을 또 책으로 읽을 수 있는 작업도 있으니까는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두 분 이야기해 주시죠. 경악이 제가 뭐 아마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엔딩에서 경악이가 눈에 좀 생기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단단해지긴 했지만 이게 분명히 뭔가를 포기한 거라고 생각해야 뭐 자기의 꿈일 수도 있고 열정일 수도 있고, 혹은 뭐 가끔 저는 개인적으로 타협이란 단어를 되게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이상하게 저한테 부정적인 단어처럼 들려. 이게 뭔가 그냥 뭔가 오케이 포기 같은 느낌이 조금 있어서. 근데 저는 저보다 어른스럽게 경악이는 타협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일을 찾을 수밖에 없고, 꿈보다는 좀 더 그냥 편안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택할 것 같아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경악이가 되게 제 기준에서 배드 엔딩이다 라고 생각해. 저는 계속 싸우길 원했거든요. 이 친구가 그냥 안 쓰러지고, 가끔 뭐 못하면 어때, 이렇게 누구랑 싸워도 자기 생각이 더 올고 다 있는 사람들이 전 되게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요즘에 드는 생각은 타협을 좀 해야 되나 이 생각이 저는 좀 들긴 해요. 이게 뭔가 그 타협이란 단어의 의미를 내가 조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요. 왜냐면 제가 상업작업을 리딩을 가거나 촬영장을 가면 제가 혼자 삐지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왜 이렇게 안 뜨겁게 찍지? 막 이런 생각을 해요, 혼자. 다들 막 집에 가고 싶나? 막 이런 생각이 자꾸 드니까 아무도 저한테 삐지게 한 사람이 없는데 저 혼자 삐져갖고 그런 순간들이 몇 번 있었어요. 아직도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도 그런 거 보면 조금은 타협이란 단어에 내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부정적인 의미보다도 좀 어른스러운 속뜻이 숨어 있을 수도 있겠다. 내가 미처 인지 못한 뭐 그 정도로 바뀌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소연 배우님, 혜진이. 저는 혜진이의 엔딩을 잘 살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잘 산다는 게 경악이와의 이별, 무언가의 변화로 그 힘을 원동력으로 그냥 약간 부스터처럼 사용할 때 있잖아요. 그래, 난 저 잘 살아야 돼. 보란 듯이 뭔가 잘 지내야 돼. 하는 힘으로 잘 살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작년 지부이나 이럴 때까지만 해도. 근데 지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은 편안해진 마음으로 잘 살고 있지 않을까 지금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막 무언가를 보여주려고 악착같이, 아니면 나를 더 뭔가 성장시키려고 하는 무언가의 전제 없이 나라는 사람으로 좀 잘 살고 있지 않을까 지금쯤이면. 시간도 흘렀고 그런 생각이 딱 질문을 받고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잘 살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잘 살았으면 좋겠는 사람들이라서 그런 생각을 아마 관객분들도 같이 하실 것 같고, 아마 그 다음 배우님은 타협보다는 경악이나 아마 세상이랑 조금 화해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하거든요. 화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 연속적으로 던져졌기 때문에 생각보다 세상을 더 오해하게 될 수밖에 없는 시련들이 계속 왔었고, 어떤 시간들이 지나서는 분명히 좀 화해하는 법에 대해서, 그런 시간들에 대해서 경악이가 알게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악이 좋은 애잖아요. 다 떠나서. 좋은 표현이시네요. 화해. 네, 화해할 수밖에. 왜냐면 너무 이 세상이 이 친구를 오해하게 만들어놨어요. 세상이 다 그런 데는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시간이 저는 꼭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을 혹시 있으신 분 계시면 마지막 질문 받고, 아니면 자리를 계세요? 예, 중간에. 네, 오늘 감독님과 배우님들이 너무 속 깊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셔가지고 녹취하시거나 영상 찍으시는 분들 유튜브 같은 데 올려주시면 나중에 좀 찾아볼게요. 네, 힐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일단 차갑지만 따뜻하고, 그리고 또 포근하지만 냉정한 영화를 만들어줘서 너무 잘 봤고요. 좀 되게 가벼운 얘기지만 촬영을 하면 캐릭터에 몰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촬영이 끝나고 나서 모든 촬영이 끝나고 나서
아 내가 지금 했던 행동은 경악이 같았다, 혜진이 같았다 라거나 아니면 촬영 중간에 이런 모습이 나한테까지 보여질 수 있었나? 라고 혹시 느꼈던 부분들이 있었을지 그런 비하인드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네, 배우님 드릴게요. 네네네. 소연 배우님부터 얘기해 주실까요, 이번에는? 저는 되게 감사하게도 혜진이와 닮은 점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행동을 하고 대사를 하고 이럴 때 조금은 더 나의 생각과 그렇게 어긋나지 않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촬영이 끝나거나 그런 뭔가의 촬영했을 때 잔상과 마음의 무언가의 감정들은 남아있지만 진짜 이렇게 좀 나의 한 모습과 닮아있는 캐릭터를 만날 수 있었나 할 정도로 저랑 혜진이 좀 닮았던 점이 많았던 것 같아서 저는 조금은 비슷했던 것 같아요. 다음 배우님. 저는 경악이를 시나리오를 봤을 때 전 개인적으로 연기할 때 최고의 장점 같은 게 저의 어떤 시절을 남겨놓을 수 있다는 게 참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은 직업이더라고요. 영상으로서 나의 어떤 한 시절, 어떠한 생각이 있었던 시기. 근데 경악이를 볼 때는 제 20대 초반의 시기를 너무 남겨놓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의지하는 법도 잘 모르고 화해하는 법도 잘 모르고 화도 잘 이상하게 내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저한테도 분명히 존재했었고 지금이야 제가 뭐 능글능글하게 잘 살아오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많이 사라지긴 했는데 잘 드러나지 않고 근데 정말 투박했을 시절에는 그런 것들이 다 남아 있었어서 최대한 그것들을 끄집어내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경악이 연기할 때. 그래서 가끔 저는 그 겨울나는 평징이 뭐 악평이긴 하지만 부류가 남자 새끼 존나 답답해서 못 보겠다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왜 악평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별점이 막 0.5고 막 1점이고 하여튼 그런데 저도 되게 공감되거든요. 그게 왜냐면 저도 답답해 죽겠어요. 쟤를 보면. 근데 어쨌든 근데 그런 모습도 저는 저희가 다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그냥 그런 모습을 가감없이 내가 좀 부끄러워하지 않고 꺼내 보려고 많이 노력했고 그 감독이 진짜 많이 도와주셨고 왜냐면 제가 처음에 되게 부끄러워했어요 이거를. 네, 막 말 어미 끄는 것도 되게 싫어했고 애처럼 그리고 막 이상한 애교 같은 것도 살짝 부리려고 하는 것도 저는 사실 그런 성격이 아니어갖고 막 미쳐버리는 줄 알았는데 나한테도 이런 것들이 있고 사용했더니 사람들이 답답해하고 좋다 이런 기분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너무 보셔서 아시겠지만 진짜 캐릭터랑 닮아있는 배우들 같아요. 감독님 기가 막힌 캐스팅을 했고 아마 썼던 인물들이 구현되는 모습에서 얼마나 즐거우셨을까가 또 짐작이 될 정도로 두 분 모두 경악이랑 혜진이랑 진짜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서 아마 이 캐릭터들도 두 분 같은 배우를 못 만났을 거예요. 그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시간이 마무리할 때가 되어서 오늘 자리를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5주년, 10주년 상영도 있으니까 또 저희 5주년 때는 너무 설레는 노량진 꽁냥꽁냥 신분 볼 수가 있을 테니까는 영화 오래오래 잘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은 너무 행운이세요. 볼 기회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외롭고 슬픈 날 컵라면에 물 붓고 소주 한 병 딱 꺼내서 반 병까지만 먹자 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이 겨울에 언제든 여러분들 이 두 뜨거운 사람들의 온도로 여러분들을 녹여줄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이 세 분의 다음 행보가 너무 궁금하고 기다려져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 세 분이 꼭 다시 한번 만나서 작업을 해서 결과물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강하고 씩씩하고 그리고 자기 기준 높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작품은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때는 한 번에 합을 맞춰보셨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작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언제가 됐건 세 분의 또 다른 트라이앵글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감독님과 배우님들 인사 말씀 청해드릴게요. 극장을 찾아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추운 날씨에 평일에 그 겨울나는 개봉 1주년 기념 상영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다음 배우님. 이제 뭔가 좀 그겨울라는 오늘 막 갈 때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뭐 하러 가 오늘? 그래서 아 그겨울라는 GV하고 아직도 해 그걸 이러는데 3년 동안 그겨울라는만 찍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진짜 많은 선물을 전 받았다고 생각해요. 저희 다 받았다고 생각하고 뭔가 이게 참 어떻게 이런 기회를 받은 감사함을 보답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지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씨 그만 둬버리지 이런 생각 안 하고 열심히 작업하고 해서 더 좋은 작품들로 인사드렸으면 좋겠고 제 인생에서 오늘 1년 중에서는 약간 봄 같은 느낌. 네, 오늘은 따뜻한 짧지만 그래서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소연 배우님. 네, 뭔가 그 겨울 나는 1주년에 저희 영화가 딱 당선됐다고 했을 때 굉장히 좋았거든요. 왜냐면 또 저한테 그 겨울 나는은 뭔가 독립영화의 힘도 알게 해줬고 연기의 힘도 또 배우의 힘 무언가의 이렇게 에너지들을 되게 많이 느낄 수 있는 영화였어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배우로서나 사람으로서 나아갈 수 있게 조금의 좀 더 할 수 있어 하는 힘을 줬던 영화였는데 이렇게 촬영을 하고 개봉하고 또 1주년까지 이 힘을 계속 얻을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굉장히 추웠는데 또 먼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좋은 영화로 찾아뵐 수 있게 배우로서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인디스페이스 안이 정말 따뜻했는데 이제 추운 겨울 밖으로 나갈 시간이 왔습니다. 올 겨울이 이제 완전히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감기 걸리신 분들 너무 많고 감기가 잘 안 떨어진대요. 조금 번거롭겠지만 어딘가 처박아 두어서 히트텍들 다 꺼내셔가지고 내일부터는 꼭꼭 챙겨 입으시고 올겨울은 감기 덜 걸리시고 무사히 잘 지나시기를 이 겨울을 잘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